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 2018년, 2019년에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개선세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고,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자본은 더 호재를 부를 수뿐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2018년 19년 비단 장소 왕서방 또는 에세 파킹과 같은 주제들로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검색어에다가 왕서방이라고 적으시면 그 내용 중에 2018년 8월 9일날 진행됐었던 공개방송의 네 번째 주제로 비단장소 왕서방의 기행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이것의 후속편 분석 결과를 지금 이제 다루는 거예요. 2021년 3월 2일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했죠. 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했죠. 야당이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니 오히려 외국인들은 호재를 부르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인이 망원동에 상가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가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 마포의 망원동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인이 얘가 이제 16억 원짜리예요. 16억 원을 짜리를 구매를 하면서 신기한 게 국내 은행에서 12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 금액은 이 주택 매매가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대한민국 국민은 이와 같은 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없고,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를 매매를 하기 위해선 현금으로 3억에서 4억 정도는 들고는 있어야 되죠. 근데 수도권에 어느 대학을 나왔고 현재 어떠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한들 현금으로 3억에서 4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던 것을 지금 이 외국인들이, 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누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2019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하게 됐어요. 왜냐? 좋은 매물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규제를 받게 되니 그 매물들을 제대로 매매할 수가 없고, 혹은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들, 결국은 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잡겠다고 출발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현금 부자들은 그대로 두게 되고, 셀러리맨들만 이제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수요를 완전히 꺾어놨죠. 그렇게 되니까 살만한 매물들이 많고, 자기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규제에 담보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는 외국인들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0건도 없는데 187건이 됐다. 이것도 수학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0 곱하기 187은 0이니까 몇 배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하죠. 이와 같이 외국인이 판을 치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2018년, 2019년 공개방송을 통해서 그 친척도를 계속해서 살펴왔죠. 2018년, 2019년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진척도를 살펴왔는데, 2021년까지 어떠한 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없다가 이제서야 발의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2017년도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 2020년에 와서야 이와 같은 부작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서야 대처를 한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대한민국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018년, 2019년도서부터 계속 이제 공유를 해왔고, 또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는 주장하는 바일 뿐이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 주택 경기에 대한 그들의 분석 내용도 지속해서 공유를 해왔죠. IMF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IMF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하우스 와칭인가 그 제목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IMF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서부터 또다시 IMF에서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주택가격이 2008년 부동산 버블과 유사할 정도로 그 가격을 넘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 차이점은 2008년에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시에는 한 국가의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의 가치 증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급격한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즉 버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2008년도 세계 부동산 버블을 똑똑히 지켜봤고 어느 적정 수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따라서 2013년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세는 2008년 가격 수준을 넘어서게 됐지만 2008년도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수도와 수도 인근의 지역에서는 부동산 붐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수도에서 멀어지게 될수록 부동산 불경기세가 진행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IMF는 중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수도와 수도권 인근 지역의 가격들의 변화를 굉장히 상세히 공유해오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실수요, 렌트 비용 증가 대비 매매가 증가 비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투기 현상이 없는 그러한 국가 그룹에 분류가 되어 왔어요. 그것을 2018년도서부터 이들이 IMF에서 분석한 내용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한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지속해서 공유드려 왔었죠. IM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만 듣게 돼도 굉장히 의문이 생겼을 뿐이 없죠. 왜 그러한 참고하는 내용을 보지를 않는가? 또한 누구든지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지금은 숫자를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값을 60초 동안에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가 넘는 지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들어와서 세계 경제의 표현이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증감에 막대한 통화정책 파급력을 가진 미국의 부동산 경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 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에 녹색 선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 녹색 비행기 궤도로 미국 주택 가격의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라고 익히 들어보신 내용이 되겠죠.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그 수명주기 동일해요. 다만 이것을 기업의 주식 가격과 주요한 경제지표의 분석에 특화되도록 수정보완 적용한 것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캡처해서 무단으로 주식방송에 가져가서 사용하시는 분도 제보를 받았고 근거자료도 갖고 있는데 사용하시면 지재권, 범죄를 저지르시는 것이 된다는 점을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의 수명주기예요. 어떠한 기업의 주식가격이 됐든 지표값이 되게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2008년도에 세계 부동산 버블 시기에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됐고 다시 태동기로 귀향이 완료되게 되면서 윤회 과정이 종료됐고 2013년도서부터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1차 상승이 진행됐고 현재는 다시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표준 미국이 이러하면 미 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가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해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지표를 나중에 봤습니다. 경제학의 한센 부동산 17년 주기를 우리는 이러한 이론 내용 어려운 말 빼고 직접 데이터로 조회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한센의 부동산 17년 주기가 뭐가 됐든 말든 현재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구인들은 혹은 지구에 들어와 있는 외계인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다만 이와 같은 수명주기나 이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는 이 분석 체계의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부분의 부가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없이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투기, 버블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한다. 라는 것이 이 정책의 출발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과연 그와 같은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서 출발이 된 것인지 어떠한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내린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게 되죠. 여기에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렌트 수요예요. 달리 말하면 부동산 수요 중에서 매매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자가주택 매매 수요, 두 번째로 렌트 수요, 실질 거주 수요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란색 원으로 표기한 것과 같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자가주택 수요와 렌트 수요가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실질 수요가 증가가 되는 기반이 되게 되는 부동산 호경기세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죠. 그렇게 되면 실질 수요에 의해서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는 시절임을, 즉 한센의 17년 주기라는 것도 한센이 여기까지는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렌트 수요 증가가 진행되어야지 추세적인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따라서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다 100%, 99%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으면 180도 다르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원을 졸업했던, 하버드를 졸업했던, 아니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간에 60초가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지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절에 여전히 부동산 규제 정책 출발이 되게 된 게 현금으로 투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으로 부동산 규제에 영향을 안 받고 매매를 할 수 있고, 거기다 외국인들까지도 대한민국의 은행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동산 규제 이전의 대출 비율로 대출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노른자 땅을 쏙쏙 사들이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되게 됐다. 2018년, 19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당시에는 주상지라는 이름을 더 강조를 했죠. 그 당시에 진행됐었던 공개방송에서 다뤘었던 이 내용이 분석 결과가 안타깝게도 매우 불우하게도 현실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전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를 둘러보면, 대한민국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주의건 민주주의 국가이건 간에 지금 같은 기간에 부동산 호경기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수요가 기반이 되는 그러한 시절 부동산 글로벌 호경기 주기가 진행되는 선제 조건이라는 것,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저희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시 정진을 통해서 목요일날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